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이런 문장을 했었었어요. EMP 테이블에서 직원 정보들을 전부 찾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런 결과가 존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죠? 이그지스트는 존재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결과가 존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모든 컬럼을 다 출력하자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음.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결과 행은 6명의 직원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6명이 검색이 되죠. 음. 자, 이 쿼리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이 쿼리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직원이 있어요. EMP 테이블 E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4번이, 그 직원의 4번이 매니저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직원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메인 쿼리 select from where가 메인 쿼리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게 서브 쿼리죠. 그러니까 메인 쿼리의 직원에서 그 직원의 4번이 이게 E1이 메인 쿼리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메인 쿼리에 있는 직원의 4번이 다른 사원의 관리자 쪽에 존재하면, 어, 그런 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가져오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7369가 여기에 존재하나요? 7369가? 7369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7499가 여기에 존재하면 7499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7521을 볼까요? 7521이 이 안에 존재하면 7521도 없네요. 7566이 매니저 안에 존재하면 7566이 존재하나요? 존재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7369가 7369라고 하는 4번이 여기가 매니저죠. 7369라고 하는 4번이 존재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쭉 살펴보는데 없어요. 그럼 선택이 안 되는 거고요. 7499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요. 그럼 선택이 없으니까 선택이 안 돼요. 7521도 여기서 쭉 살펴보면 없어요. 선택이 안 돼요. 7566은요? 7566은 쭉 살펴보다 보면 여기서 나와요. 그죠? 물론 밑에도 또 있어요. 7566이라고 하는 게 또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나와요. 그럼 찾았죠. 그러면 얘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654를 보죠. 7654는 쭉 검색해 보면 7654라는 게 없어요. 그럼 선택이 안 되고요. 7698을 보겠습니다. 7698은 여기서 딱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7698이라고 하는 사원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와 같은 이 쿼리는 메인 쿼리에 있는 직원의 4번이 다른 누군가의 매니저가 된다면 이란 뜻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매니저가 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어, 여기 메인 쿼리의 이 원을 보죠. 메인 쿼리에서 매니저의 번호가 누군가의 4번에 있으면이에요. 이 쿼리는. 메인 쿼리에서 관리자 4번이 EMP NO 안에
존재하기만 한다면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반대가 돼버려요. 반대가 돼버리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건 아닌데 음, EMP 테이블에 있는 매니저가 4번에 존재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해되세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매니저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번호가 EMP NO 안에 존재하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대상, 여기 표시를 좀 해놓고 있을게요. 어, 처음에, 처음에, 널은 여기에서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죠. 등호로 같은 걸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오셈은 선택이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메인 쿼리에서 MGR을 선택을 했어요. 메인 쿼리에서 MGR을 선택을 했는데 이 7902라고 하는 4번이 여기에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죠? 7902라고 하는 4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쿼리에서 매니저 번호 7698이라고 하는 매니저 번호를 선택을 했죠. 7698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EMPN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3번 직원,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도 선택이 되는 거고요. 4번 워드라고 하는 직원의 매니저를 보면 여기서도 7698이랑 똑같으니까 선택이 되겠죠. 5번 존슨이라고 하는 직원 볼게요. 존슨의 매니저를 볼게요. 7839라고 하는 번호가 7839라고 하는 번호가 이 안에 있으면이에요. 7839는 여기에 존재하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작성된 이 코드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가 있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EMP 테이블의 매니저가 EMP 테이블의 매니저가 4번에 4번에 존재하면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어, 매니저가 있는 사원들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럼 매니저가 있는 직원은 매니저가 너린 사원 제외하고 13명이 검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쿼리는 EMP 나의 사원이 누군가의 매니저가 된다면, 즉, 내가 누군가의 매니저가 되면 선택을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매니저인 직원들을 찾는 그런 쿼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메인 쿼리에서 중요한 거는 MGR이란 말이에요. MGR이 4번에 존재하면 이런 뜻이에요. MGR이 4번에 존재하면. 그럼 매니저가 널이 아닌 직원을 찾는 거랑 똑같아요. 매니저가 있는 직원들을 찾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른 결과를 주게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됐을까요? 아직 좀 그런가요? 메인 쿼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EMP 테이블에 여기 E1이 EMP 테이블에 있는 그럼 EMP 테이블에 있는 직원 번호가 매니저에 등장하면 이그지스트 존재하는 이잖아 존재하는 음. EMP 테이블에 있는 직원 번호가 MGR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GR에 존재하는 경우. 그럼 7369가 MGR에 등장하느냐, 7499가 MGR에 등장하느냐, 7521이 MGR에 등장하느냐, 이 번호가 등장하면 그 행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번호가 MGR에 등장하지 않으면 그 행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쿼리는 메인 쿼리가 E1이잖아요. 메인 쿼리가 E1이죠. 매니저에 있는 게
매니저에 있는 번호가 4번에 있으면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매니저에 있는 번호가 4번에 있으면.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7902라고 하는 4번이 이 번호가 요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그럼 선택이 되는 거고요. 널은 여기 있는 값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고. 7698이 이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7839도 여기 있죠. 그러면 존슨이라고 하는 직원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7698이라고 하는 번호도 이 안에 있죠. 그러면 마틴이라고 하는 직원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7839 이 안에 있죠. 그러면 블레이크라고 하는 직원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MGR의 널이 아닌 나머지 13명이 검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상관관계가 있는 서브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쿼리의 어떤 컬럼이 다른 테이블에 존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쿼리에 있는 어떤 값이 다른 테이블에 존재하면 메인 쿼리에서 그 행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쿼리에 있는 4번이 존재하면 그 행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럼, 요거는 매니저가 아닌 직원들, 요건 좀 다른 얘기고요. 부서 번호에 대해서, 요렇게 쿼리를 작성했을 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자, 이 쿼리를 보면, 위쪽에 있는 쿼리랑 조금 비교를 먼저 좀 해볼게요. 위쪽에서는, 자, 이것도, 보시면은요, 어, 존재하면 DEPT 테이블에서 전부 선택하겠다예요. 존재하면 DEPT 테이블에서 선택하겠다고 결과가 10번, 20번, 30번 부서가 나와요. 자, 이것도 보면, 어디에서 존재하는 건지를 찾는 거냐면, 메인 쿼리에 있는 부서 번호를 찾습니다. 그죠? 메인 쿼리의 부서 번호를 찾죠. 자, 메인 쿼리의 부서 번호는 무슨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DEPT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DEPT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예요. 자, where는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죠?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10번 행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20번 행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30번, 40번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그게 웨어 조건절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DEPT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0번이라고 하는 행이 있는데, 그 행을, 그 행을 여기 웨어에서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부서 테이블에 있는 10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EMP 테이블에 존재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서 테이블에 있는 10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EMP 테이블에 존재하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EMP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행부터 쭉 검사를 해보겠죠. 얘가 10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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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해보겠죠. 만족하는 행이 있네요. 존재하네요. 그죠? 10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이 안에 있죠.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10번이라고 하는 이 부서 행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DEPT 테이블에서 10번 행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행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예요. 두 번째 행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DEPT 테이블에 있는 2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EMP 테이블에 있는
숫자들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20번이라고 하는 부서 번호가 있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DPT 테이블에서 이 두 번째 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부서. 30번 부서가 있죠. 이 행을 DPT 테이블에서 30번이라고 하는 행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여기 있는 숫자들 안에 존재하느냐를 보는 거죠. 30번 부서가 존재하네요. 그죠? 존재하니까 DPT 테이블에서 이 행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0번 행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DPT NO를 전부 다 검색을 해봐도 40번이라고 하는 번호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버려요. where절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DPT 테이블에서 40번 행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10번, 20번, 30번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서들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not exist는 여기에 반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40번 부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썼다고 하면, 자, 이 쿼리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그 논리가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문장이에요. 비상관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상관이 없는 서브 쿼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부서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는데, 어, 존재하면 검색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here는 존재하면 true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false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안에 있는 서브 쿼리를 보세요. 안에 있는 서브 쿼리는 DPT 테이블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DPT 테이블에 있는 값과 같은 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를 검색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부서 테이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서브 쿼리를 실행하면 항상 값이 있는 거예요.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0번 부서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네. 10번 부서에 대해서도 웨어절은 이 값은 존재하는 거고요. 20번 부서에 대해서도 이 값은 존재하는 거고요. 30번 부서에 대해서도 이 값은 존재하는 거죠. 40번 부서에 대해서도 이 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 대해서 where절이 항상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부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전부 다 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브 쿼리는 비상관 서브 쿼리라고 하고요. exist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할 때 비상관 서브 쿼리를 써버리면 where절 없는 거랑 똑같아요. 관련된 내용들은 GitHub에 이 주석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GitHub에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제가 설명을 오전에 잘 못 드렸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에 메인 쿼리를 기준으로 해서 메인 쿼리의 4번이 관리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메인 쿼리에서 MGR이 4번에 등장하느냐. 우리는 메인 쿼리에 있는 행들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웨어절의 의미는 메인 쿼리에서 그 행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웨어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그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중에서 이 탑앤 쿼리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랭크 함수나 로우 넘버 함수와 같이 로우 넘버 함수와 같은 윈도우 함수를 써서 페이징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브 쿼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서브 쿼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서브 쿼리 없이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그 오더 바이까지 해서 검색 결과가 만들어져 있으면 정렬된 형태로 검색 결과가 만들어져 있으면 앞에서 몇 개의 행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몇 개의 행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offset fetch 구문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페이징 처리가 간단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탑앤커리 조금만 연습하고요. 탑앤커리 조금만 연습하고 저희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입사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입사한 순서로 이렇게 입사일 최신 순으로 어, 5명씩 출력하는. 음, 그러니까 입사일이 가장 늦은 5명을 먼저 출력하고요. 그 다음 5명을 출력하고요. 그 나머지 5명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때 입사일이 널인 경우는 입, 입사일이 널인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출력되도록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탑 쿼리, 오프셋 패치 구문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사실 요 비슷한 거는 이쪽에서 했었었어요. 여기서 랭크를 이용하는 방법도 했었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탑앤 쿼리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컬럼을 선택을 할 거고요. EMP 테이블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더 바이를 할게요. 입사일 순서로 할 거고요. 하이어 데이트,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입사일 컬러만 쭉 보시면은요. 입사일 컬러만 쭉 보시면 입사일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입사일이 없는 직원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날짜부터,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날짜까지로 이렇게 정렬된 순서로 87년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2년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81년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80년도가 나오는 이런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DSC 뒤에 널들을 끝에다 써라. 그게 널즈 라스트예요. 널즈 라스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 순서는 여기는 똑같아요. 87년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2년도가 나오고요. 81년도가 나오고 80년도가 나오고 이 순서들은 똑같은데 입사 날짜가 널인 직원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 첫 다섯 개의 행만 먼저 출력을 해보면 첫 다섯 개의 행들만 먼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프셋. 오프셋은 건너뛰겠다예요. 건너뛸 건데 첫 번째 다섯 개이기 때문에 건너뛸 행이 있어요, 없어요? 건너뛸 행이 없죠. 그러면 0, 로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fetch. 다섯 개의 행을 가지고 올 거죠. next 다섯 개의 행들. only. 이렇게 하시게 되면 87년도부터 81년도까지 5명의 직원들의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5명은요? 그 다음 5명은 똑같은 코드에서 어디만 변경하면 될까요? 5개를 건너뛰고라고 하시면 돼요. 5개를 건너뛰고. 그러면 이렇게 킹에서부터 블레이크까지 5명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코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음. 여기까지만 다시 보면 15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15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오프셋 5 로우즈는 첫 5개의 행들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의 행을 건너뛰고예요. 5개의 행을 건너뛰고 next 그 다음 5개 행. 그 다음 5개 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선택하겠죠. 그럼 누구부터 누구까지냐 하면 킹부터 블레이크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 5개, fetch, next 5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킹부터 블레이크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5개는 10개를 건너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만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숫자만 10으로 바꿨을 때 그 결과는 존슨부터 오셈까지가 나오게 되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페이징 처리라고 하는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검색 결과를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개수를 제한하고 싶을 때 제한해서 몇 개씩만, 5개씩만, 10개씩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렬을 먼저 해버리세요. 셀렉트 문장에서 정렬을 다 끝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셋 패치. 정렬이 끝난 상태에서 몇 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 몇 개를 패치, 가져오겠다라는 문장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10개씩 가져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문제를 입사일 최신 순으로 5명씩이 아니라 10명씩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 최신 순으로 10명씩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10개는, 첫 번째 10개는 건너뛰는 거 없고요. fetch, 가져오는 거를 몇 개를 가져오시면 돼요? 10개를 가져오시면 되죠. 맞아요? 어,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명이 나오죠. 맞아요? 자, 근데 그 다음 10명, 그 다음 10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앞에서 선택한 10개는 건너뛰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몇 개를 가져오면 될까요? 여기 10으로 쓸 수 있을까요? 써도 돼요. 자, 이게 그 오프셋 패치의 특징입니다. 오프셋 패치의 특징인데 실제 테이블에 15개가 있었어요. 15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장은 건너뛰는 거 없이 앞에서 10개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10개를 fetch 가져왔겠죠.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이 10개는 건너뛰어라 라고 했어요. 그쵸? 이 10개를 건너뛰고 이만큼 건너뛰고요. 이만큼 건너뛰고 몇 개를 가지고 와라? 10개를 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10개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하겠죠. 10개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하는데 남아있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거 5개밖에 없죠. 그러면 그 5개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러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요. 몇 개를 건너뛴 다음에 몇 개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이 개수가 부족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0개까지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를 건너뛰고 나서 최대 10개까지. 10개가 있거나 아니면 10개보다 더 많으면 10개까지만. 그리고 만약에 10개보다 적으면 그냥 적은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어, 그, 페이지 처리가 되어져 있는 페이지들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는 10개가 안 찰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브 쿼리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re절, having절, select절, 그리고 from절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서브 쿼리들을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from절에서 사용되어지는 서브 쿼리는 문장의 가독성을 조금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with 식별자 구문으로 서브 쿼리들을 위쪽으로 몰아놓고요. 그 다음에 주된 쿼리들을 select from where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된 쿼리들을 보통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from절에서 사용되어지는 서브 쿼리들 중에서 그 페이지 처리를 위한 그런 순서를 정한다거나 순서대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라거나 아니면 행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 처리를 위한 쿼리들이 있는데 랭크 함수를 이용하는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row numbe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offset 패치를 이용한 위에서부터 몇 개라고 하는 탑앤 쿼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브 쿼리 정리하고요. 저희 파일 하나만 새로 만들게요. SQL 그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는 그런 그 SQL 문장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라클에서 사용자 계정 생성하기. 오라클 사용자 계정 생성하기. 저장을 먼저 좀 할까요? SQL 10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us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그 SQL이 create user이기 때문에 create user라고 할게요. 우리 첫날, 첫날 스컷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던 적 있었죠. 그죠? 네. 그 스컷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 때 사용했었던 그 문장들,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세션 정보를 먼저 바꿀 건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오라클 CBC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1C 버전 사용하고 있죠. 버전부터는 사용자 계정 이름 앞에 반드시 어, C 샵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야만 되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스콧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라클 12부터는 C 스콧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음. 근데 그러면 매번 사용자 계정 이름 쓸 때 이걸 붙여가지고 사용자 계정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귀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계정 이름을 만들 때 사용자 계정 이름을 C 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세션 정보를 먼저 변경하면 돼요. 그 코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alter, session, set.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는 반드시 대문자로만 써줘야 돼요. 소문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오라클, 스크립트.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true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밑줄 스크립트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을 true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실행을 해주면 세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자 계정을 우리 H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HR이라고 할게요. 비밀번호도 HR인 그런 계정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하실 때 create user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용자 계정을 주시면 되고 identified by 다음에 비밀번호를 주시면 돼요. 이게 사용자 계정을 만드시는 SQL 문장이에요. 그래서 create user HR이 사용자 계정이죠. identified by 비밀번호도 HR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시면 유저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얘를 실행하지 않게 되면 이 문장이 에러가 나요. 이 문장이 에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만 했다고 해서 이 사용자 계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 세 번째 단계가 생성된 사용자 계정에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오라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음, 뭐,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 뭐,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이런 등등의 권한을 각각 따로따로 줄 수가 있어요. 접속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만 할 수 있도록, 어, 검색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검색과 생성이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사용자들마다 어, 그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그 사용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권한은 어드민 권한이에요. 어드민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면 DB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만들어진 테이블을 검색할 수도 있고, 테이블 자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다른 사용자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아니면 다른 유저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콧 계정에서 HR이라고 하는 계정을 생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스콧 계정을 DB 어드민으로 줬기 때문에 HR이라고 하는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grant라고 하고요. 만들어진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to 권한의 종류들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grant 사용자 계정 to 권한 이름, 권한의 종류를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HR한테도요, 그 관리자 권한을 부여를 해볼게요. 그래서 HR 계정의 관리자 권한, 권한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grant DBA to HR.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grant 권한을 부여하는 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세 개의 문장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셨나요?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에러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죠? 네. 자, 이제 우리는 HR 계정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HR 계정에서 연습을 할 거고, 우리 오라클 접속이 스컵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만들었던 게 스컵밖에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HR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SQL 디벨로퍼에서 그 접속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왼쪽 상단에 더하기, 초록색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스콧이라고 하는 접속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 이름을 name이죠. HR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이름도 HR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도 HR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옆에 비밀번호 저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HR이라고 하는 유저 이름 그걸 여기다 제대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비밀번호 있죠. 이 비밀번호를 이 비밀번호에다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접속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도록 하려면 비밀번호 저장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정보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로컬호스트 1521번 X임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여기 상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상태에서 성공이라고 나와야 돼요. 성공이라고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세요. 저장 버튼 있죠. 성공하신 분들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죠. 접속이 들어갔고 이제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HR을 선택해서 접속할 수도 있고 스콧을 사용해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HR 선택한 상태에서 접속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접속이 됩니다. 되고요. 여기 새로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스컷도 있고 HR도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HR 이렇게 열어볼까요? 테이블 열어볼게요. 아직 우리 HR 계정에서는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라클은 계정별로 각각의 계정별로 자기가 테이블들을 만들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영향을 주지 않도록 HR 계정에서 사용하는 테이블과 스컵 계정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계정을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HR 계정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제 테이블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